저희는 전주문화방송 메타버스 가상방송국 방송기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프로젝트 개요부터 자체 평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주제, 내용, 활용 장비, 그리고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게임 엔진을 활용한 가상방송국 체험 시뮬레이터입니다. 선정 배경은 저희가 과제가 4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이 중에 NPC에서 가장 요구하는 요구도가 높은 주제를 선택을 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특화 포인트로는 교육 효과와 이 교육에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한 리스크 감소, 그리고 기술 훈련도에 대한 향상을 특화 포인트로 잡았고요.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들 좀 비교해 봤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실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로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KBS 디지털 방송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간을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방송국과 유사한 모습의 시뮬레이션한 공간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VR만 있다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고 실제 기계와 거의 동일한 동작을 하게 해서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저희 컨셉은 방송 송출실과 동일한 모습의 메타버스 방송실로 안전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걸 컨셉으로, 실제 프로젝트 구현 내용은 방송실과 동일한 3D 모델링 구현, 그다음에 오디오 시스템, 그다음에 화면 송출 시스템,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동작이랑 그다음에 훈련 기능을 통해서 NPC를 통한 단계별 기능 습득을 준비했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훈련했던 것들 중에 오브젝트의 생성, 그다음 비디오랑 오디오 소스 배치 및 컨트롤, 그다음에 조건문 스크립트의 작성,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 효과, 그리고 외부 플러그인의 사용과 에셋의 사용 능력 향상이 있습니다. 저희 활용한 장비는 MBC에서 제공해주신 메타퀘스트 3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목적은 저희 프로젝트 전체 목적은 송출실과 똑같은 방송실을 제작을 하고 오디오 믹서, 비디오 믹서의 기능을 재현하는 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방문을 해서 실제 밑에 송출실에 1층 송출실에 들어가서 치수를 재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기능과 요구사항을 직접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치를 기반으로 방송실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기초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테스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얻고 그 기능을 제대로 재현하는데 재현해왔습니다. 그리고 NPC를 실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은 방송실에 처음 오게 되는 인턴이나 신입의 교육, 그리고 나아가선 직업의 훈련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기대 효과는 직무 능력의 향상, 연습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워낙에 장비들이 고가이기도 하고 방송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사고의 위험 없이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희는 김현 부국장님을 멘토로 해서 주제 선정과 피드백,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이제 저는 기획과 유닛 스크립트, 나머지 두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델링과 텍스처, 그 다음에 디자인 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8주간 총 진행을 하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기획해서 조사부터 테스트 및 보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경과인데요. 저희는 공간을 먼저 구축하고 오디오 기능, 그 다음에 영상 전환, MPC, 그 다음에 시연 영상은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할 것이므로 영상은 생략을 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구축입니다. 저희 실제로 밑에 있는 1층 부송출실 쪽을 측정을 해서 실제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법은 가지고 가서 측정한 줄자와 사진을 가지고 먼저 평면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모델링으로 벽을 올리고 그 내부 공간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은 저희가 여쭤봤을 때 오디오 페이드 기능, 그 다음에 오디오 패닝, 그 좌우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을 요청을 해주셔서 그쪽을 위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 중에 오디오 페이드 기능 중에 동시에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실제로 버튼을 여러 개를 버튼을 눌러서 동시에 조절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된 화면을 버튼을 눌러서 교환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오토 트랜지션과 트랜지션 레버를 통해서 실제 방송실과 동일하게 화면을 전환하는 것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스크립트인데 방금 말씀드린 전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업한 스크립트와 모습입니다. 내비게이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MBC의 마스코트 엠빅을 캐릭터로 활용하여 블렌더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뼈대를 넣고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AI 보이스를 통해서 목소리까지 넣어서 실제로 대화하는 느낌을 주게 하였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의 일부를 따로 버튼을 지정하여서 그 버튼에 대한 작용을 했을 때 스크립트가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저희 평가했던 거 먼저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7점, 그 다음에 이수선생님은 9점, 이동혁 팀원은 8점을 주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요청한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했으나 다소 공간이 조금 수수하다고 해야 될지 재미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조금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내용이나 개선도 같은 경우에 개선점 같은 경우에 튜토리얼 내용, 그다음에 처음 입장하는 스테이지 디자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브젝트와 NPC의 상호작용의 요소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튜토리얼 처음 졸업했을 때 나온 장면이고요. 저희는 튜토리얼과 플레이로 나눠서 튜토리얼에는 엠빅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플레이에는 그런 캐릭터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튜토리얼에 들어가면은 조금 로딩이 좀 있습니다. 눈 앞에 엠빅이 있게 되고 이 뒤쪽에는 실제 그 송출실의 입구가 있습니다. 엠빅에게 말을 걸면은 이렇게 엠빅이가 실제로 이야기하면서 대사를 보여주고요.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 대사는 조금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왼손에 있는 스틱을 이용해서 밀고 화면을 돌려서 접근할 수 있고요. 왜 볼륨이 적죠? 지금 스피커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는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게 세팅해서 음량 레벨이랑 예, 들립니다. 규정밖에 못하지만 실제로는 EQ, 여기 있는 컴퓨터는 오디오의 후반 작업 설명의 편의상 AMU의 역할을 넣어놨어. 먼저 재생을 해보자. 재생을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지? 음량 페이더가 전부 내려가 있어서 그래. 이번에는 음량을 조정하는 방법이야. 여기 페이더를 올리고 내리면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중지에 있는 이 버튼을 가지고 페이더를 올리게 되면요. 페이더 아래에 있는 버튼 중에 오디오 얘를 이 동시에 페이더에 누르면 페이더 여러 개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어. 두 번째와 네 번째 버튼을 같이 누르고 조절해보자. 이렇게 페이더를 올렸을 때 페이더의 좌표값에 맞춰서
볼륨이 조정되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 개의 버튼을 밑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 중에 아무거나 눌러서 올리게 되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잘했어. 이번에는 오디오 펜을 조정하는 방법이야. 노브를 돌리면서 좌우 소리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지. 한번 해볼까? 지금 여기서 잘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는 노브를 통해서 좌우로 돌리게 되면은 좌측과 우측 사운드가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지금 들릴지 모르겠는데 스피커에는 왼쪽으로 돌리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녹음해보자. 이건 훈련을 위해 준비된 기능이야.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볼 수 있어. 녹음 기능 밑에 있는 버튼들은 녹음을 중단하는 버튼이라 녹음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버튼이야. 한번 녹음해보고 들어보자.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은 모든 노래 소스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실제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 중단 버튼이랑 중단 버튼을 누르면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자, 다음은 비디오 믹서 유닛이야. 실제로 녹음했던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비디오 믹서고요. 자, 다음은 비디오 믹서 유닛이야. 비디오 믹서 유닛, 줄여서 BM.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건 먼저 PGM 영상을 선택해보자. PGM은 최종 출력 화면으로 TV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야. 위쪽 라인의 버튼들이 이 화면을 조작하지. 다음은 프리뷰 화면이야. 방송에 송출되지는 않지만 화면의 전환과 효과를 미리 입히기 위해 준비하는 출력대기 화면이지. 아래쪽 라인 버튼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어. 여기 보시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서 이걸 선택을 하면은 잘했어. 다음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트랜지션 효과 버튼이야. 일부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이쪽에 넣어놨어. 여기 있는 효과들 중에 선택하고 핸들을 움직이면 원하는 속도로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어. 지금 여기 보면 페이드를 선택을 하고 핸들을 움직여보자고 써있는데요. 페이드를 선택을 하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핸들을 움직이게 되면은 PGM 단이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다음은 오토 트랜지션 버튼이야. 효과를 세팅하고 속도를 정해보자.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효과가 적용될 시간을 표시하는 거야. 이건 세팅에 따라서 변화되는 프레임을 나타내기도 하니까 조심해. 오토 트랜지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되지.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이 Y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누르면은 이렇게 효과가 마무리되면 믹서의 화면 버튼도 색이 바뀌면서 TVW 화면과 PGM 화면이 어떤 건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마지막에 좀 얹으면서 좀 별 모양으로 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그 방송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능들을 구현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잘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상으로 저희 1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다면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교육기간이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방금 보여준 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8주, 그러니까 약 9주, 8주 정도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 방금 그 튜토리얼처럼 이렇게 MB기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서 음량도 조절하고 했잖아요. 예, 그 기능이 전부인가요? 아니면은 못 보여준 기능이 추가로 더 있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었던 목표 중에는 그 화면과 음성을 녹화해서 실제로 MP4 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까지는 구현이 못됐고 지금도 아직 개발할 수 있는 저희 역량에서는 지금 보여드렸던 기능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아까 녹음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녹음까지 되는 건가요? 네, 녹음까지는 되고요. 지금 아까 잘 안 들렸을 것 같은데 아까 버튼을 제가 따로 조작하는 기능 중에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녹음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재생하는 기능까지 돼 있어서 이걸 연습할 때 각 음량별로 지금 저희가 못 들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조절하면서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들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